오늘 이 자리에서는 2025년도에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보고드리고 우리 교육청이 함께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작년도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년도 평가에서 그 전 해인 2023년과 동일한 3등급을 유지했고 솔직히 말해서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중간 수준입니다. 전년도 부패 경험률이 2.08%였고요. 청년도 취약 분야였던 운동 분야에서 부패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방과 운영에서도 부패 경험률이 2.27%였는데 0.6%가 줄어서 2.67%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우리 교육청의 청년도가 조금씩이지만 나아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의원님들께서 회계는 평가 분야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 그리고 내부 직원들이 인사제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요구 이런 것들을 적극 반영해서 올해 우리 교육청은 회계, 평가, 인사 분야의 집중 개선에 중점을 두고 조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25년도에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청년정책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대 분야인 인사 분야, 회계 분야, 평가 분야를 집중적으로 올해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대한 비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분할 것입니다. 인사 분야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우선 근무 성적 판정 부적정과 성과 상여금 지급 부적정에 대한 처분 기준을 과거 주의 이상이었던 것을 경고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행자에게는 성과 상여금 평가 기준에 감점을 부여하도록 권고할 것입니다. 더불어 인사 업무 담당자는 올해부터 부패 대응 역량 향상 과정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관련 소통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인사제도 개선 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고 인사 예고를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사 시기에는 인사 부조리 상시 신고와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인사 발표 후 감사관실에서는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 결과 모니터링을 직접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회계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처분 기준을 주의 이상에서 역시 경고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금 횡령과 유용에 대한 처분 기준은 과거 경징계 이상에서 중징계 이상으로 확실하게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본청과 직속기관의 모든 부서는 매달 업무 추진 및 집행 업무에 대해 자체 진단을 실시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차단할 것입니다. 특히 업무 추진비를 절약하고 탄소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올해부터 회의 또는 행사에서 일회용품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평가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조치하겠습니다. 평가 자료 부정 유출과 성적 부작에 대한 처분 기준을 역시 경징계에서 중징계 이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평가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중등교육과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자체 점검표를 제출받아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점검할 것입니다. 또한 평가 전과 평가 후에 각각 점검표를 마련해서 하도록 권고해서 평가 관리의 책임성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평가 전에는 계획 수립과 변경, 공동 출제, 교차 검토, 위원회 심의와 같이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 후에는 재시험 사안 발생 시 자체 진단과 분석, 평가 역량 강화 연수와 같이 학교 책무성 강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할 것입니다. 둘째, 자율적인 내부 통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인사, 학생 복지, 민간 위탁, 보증처럼 국민과 접촉이 잦은 업무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내부 통제 자가 진단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올해에는 행정착오가 일어나기 쉬운 업무 추진비 집행과 같이 5가지 업무를 추가로 선정해서 11가지 업무에 대해 자가 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청과 직속기관 모든 부서는 회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행정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매달 한 번씩 클린 재정 시스템을 이용해서 스스로 점검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은 시스템의 월별 조치율과 모니터링 결과를 1년에 한 번 확인해서 행정 오류와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위기 기관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매년 내부 층암도 진단을 실시해서 청렴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위기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문제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나아가 기관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교직원들이 만족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관리자 면담이나 찾아가는 이동 신문고, 찾아가는 청년교육 3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최초로 청년의 날을 시범 운영하고 청년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4월 넷째 주를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4월 22일 화요일에는 청년의 날 행사를 시범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감의 강한 청년 의지를 보여줄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 청년 우수기관과 청년 우수 공무원에게 포상을 실시하고 고위공직자와 학교장을 대상으로 청년 교육을 실시해서 청년 인식 개선에 힘쓸 것입니다. 특히 학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대 공감 강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청년 교육을 확대하고 따뜻한 청년 한 끼를 제공하는 청년 교육을 저녁 시간에도 운영해서 더 많은 교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은 인사, 회계, 평가의 3 분야를 집중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대한 비위가 발생하면 엄격하게 처분할 것입니다. 특히 자율적인 내부 통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가 13일 날 그 제보를 받았고요. 14일에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담당 선생님을 면담하고 관리자를 면담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나중에 그 다른 학생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팩트가 확인된 것을 나중에 말씀드리는 방법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까지 이번 주에 이제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그 기억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그 설문조사라는 것이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가 선생님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가 지금 정확히 나름대로 확인이 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 교육국이나 교원 인사과에서는 학생 보고라든가 선생님의 수업 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게 될 테고요. 또 저희는 의혹이 있다면 본 감사에 착수를 해서 그 선생님을 문답조사를 한다든가 관리자의 문답조사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사실관계가 확정된 이후에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교육기본법 6조이나 14조 3항에 교육을 개인적, 정치적, 파당적,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돼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 있고요. 또 특정 정당을 지지에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들에 해당하는 것인지 법률 판단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는데요. 시민들의 관심이나 또 기자분들의 관심이 지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 감사한 말씀 종합해서 보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금 사실 확인 중이다 하는 거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해당 교사가 말씀하신 역사 선생님이신데 수업 내용과 지금 그 문제 제기했다고 알려진 내용과는 상당히 편차가 있어서 그 학교 분양 선생님도 그렇고 아이들과 확인하는 절차를 가질 텐데 그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의 수업권을 지켜드리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것이 이렇게 될 경우에 학생들로부터 배제라든가 분리라든가 징계를 전제로 한 문답서 작성이라든가를 예고하듯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아주 주요하게 아이들이 사회적 쟁점에 관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자기 입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늘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올해 지난해 12월 3일부터 쭉 진행되고 있는 이 정치 상황은 모두가 답답해하고 모두가 관심 갖는 상황인데 어디서 어느 매우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우리 아이들이 어느 입장에 설 것인가에 관해서는 어느 수업이었는지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과제이다. 다만 그것이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맞지 않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 있었거나 하면 그런 것들도 학교 안에서 굳이 교육청에서 징계 감사관이 갈 정도가 아니라 그런 정도 같으면 학교 안에서 교육청과 교장선생님이 중심으로 충분히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친구 관계도 참 좋고 축구를 좋아했고 축구를 잘하기도 했고 그때는 사고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은 도저히 이런 혹시 그런 상황에서 부상까지는 상상할 수 있지만 사망사고로까지 연결됐을 거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기각할 수 없는 그의 사고가 나서 너무 안타깝고 무엇보다도 그냥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실제로 사고가 나고 빈소에 가서 조문을 하면서 부모님께 정말 한마디도 드린 말씀이 없고 죄송하기 따름이나 자꾸 같이 그렇게 말씀드렸고 계시는 그대로인데 이 일이 학교 안에서 일어나냐 밖에서 일어나냐 따질 일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난 사고라서 그냥 무한 책임을 느끼는 성격입니다. 다만 사실 학교 안에서도 밖에서도 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은 교육보다 저희는 더 먼저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 있는 시설을 최대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런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육청 차원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학교 단위에서 학교 단위에서 학년 단위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일학생, 문화단생, 문화대를 통해서 안전교육은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도 이런 사고가 일어난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앞으로도 정말 이런 일이 다시 더 되풀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더 혹시 우리가 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없었는지 사실 그 체육시설을 나중에 사고가 나서 보니까 그 시설이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게 그런데 잠궈 놓은 상태로 있는 데가 많은데도 평상시에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쉽게 그냥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또 취약성이 있어서 자주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게임도 하고 노는 것을 봤다고 나중에 사고 나고 나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 관리하는 시하고도 좀 더 시설 관리하고 더 긴밀하게 해서 CCTV도 있고 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정말로 아이들끼리 들어가서 놀다가 사고가 나는 일이 막기 위해서는 그 시민장치를 좀 더 강화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학교 안에서의 시설을 이용하고 학교 안에서 학교의 시설이 머무는 곳에서 학교와 학교 밖에서 허가되지 않은 시설에서 가서 허가받지 않고 거기서 놀고 하는 것은 또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저희들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하는 것은 어쩌면 비용보다는 지구 살리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기로 몇 차례 결의도 하고 했는데도 외부에서 손님 모시고 하니 아무것도 안 될 수 없어서 등등등 여러 가지 핑계로 잘 실천이 안 되는 것을 이번에 좀 더 세게 강화해서 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고요. 비용 절감에서 어느 정도인가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과도한 허례허식에 가까운 그런 것이 있다면 이런 걸 강조하면서 줄이고 축소하고 하자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헌법교육은 늘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 과거에도 했고 다만 지난해 12월 3일 날 한 번 더 강조드리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딱 내려지고 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당황할 때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상황이어서 그때가 마침 12월 말이면 학기를 거의 마치고 또 졸업을 앞둔 그런 시기여서 사회에 진출하는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에게 손바닥 헌법책을 한 번씩 구입해서 나눠주고 방학이 될 때까지 되게 연말에 방학을 연말 또 연초에 방학을 했거든요. 그 시기 안에 헌법을 같이 읽고 77조 1항 막 그때 언론에서 하는데 77조 1항은 어떤 내용인지 이것과 지금 상황은 어떻게 다른지 헌법 제1조 1항은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 것이지 실제 그 조항은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도 대한민국의 한 부분이 된 게 우리 학교에서는 헌법 1조 2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 등등에 관해서 그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철저하게 선생님들이 함께 논의해서 그 학년 수준에 맞게 그리고 그 학교의 조건에 맞게 그리고 그 수업을 설계할 때는 수업을 함께 하고 나서 그것이 어떤 교육적 통과를 이루는지에 대한 평가 점검까지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서 하시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딱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세종시에서는 그 일을 계기로 거의 모든 학교에서 헌법에 관해서 이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자가진단 자율적 내부 통제해서 5개 분야를 더 추가했을 때 저희가 작년에 했던 그 분야 외에 저희가 어떤 분야를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지 각 부서에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고 그 외에도 저희 부서나 저희 기획팀에서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실무 협의회를 주요 팀장님을 모시고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고 또 요청을 했던 분야를 모아서 저희가 추가로 그 분야를 선정했고 거기 보시는 것과 같이 업무 추진비, 그다음에 민감한 개인정보, 그리고 이제 중요시되는 정보 공개, 그리고 비위나 공정적인 절차가 요구되는 민감 이탈이나 보조금 분야도 더 세부적으로 더 추가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해서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실시하려고 분야에 포함시켰습니다. 오늘 발표의 요지는요, 사실은 이제 그 인사회계 평가 요 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체크리스트요, 그 자기 통제 그 부분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특히 이제 인사회계 평가 요 세 부분에서 고의적이고 그 중대한 비위의 경우에는 저희가 엄중 처분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만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엄정한 것이냐라는 문제는 사실은 이 여기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아주 다양하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 인사 분야라 하더라도 단순한 실수에 의해서 결과가 잘못 나왔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대비위라고 좀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말 그대로 또 부정한 청탁을 받아서 그 인사를 조작했다거나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일부러 유출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시겠지만 충분히 중대비위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중대비위에 대해서는 처분 기준을 상향시키겠다라고 적어놓은 것이고요. 그 처분 기준 표는 사실 굉장히 많은 단순 실수까지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범위가 넓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도 최대한 주의 처분이나 이런 것들은 없애고 경고 처분부터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대분야 처분이 강화하는 이렇게 나와는 있거든요. 물론 감사관실에서 처분을 하기까지는 정말 인권만큼도 억울한 일이었고 약간 사실관계 확인을 전제로 하고 할 때 과거에는 적어도 그 인사나 회계에서 근무성적 평균의 부적절이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주의 조치가 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소방관이 쳐버리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인사회계 학사 관련해서는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주의 처분은 없다. 최하 경고이다라는 것이고 특히 공중횡령 및 위용, 학사에서 평가 자료 부정 유출, 성적 조작 행위에 관해서는 과거에서는 그것의 경중을 따져서 경징계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세 가지에 관해서는 경징계 없다. 그냥 기본을 중징계로 요청하고 출발을 한다. 이렇게 엄격하게 강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